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정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신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다뇨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사실은 다뤘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 쿠싱, 당뇨, 그리고 신부전 이외에 다음 다뇨가 가능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쿠싱, 당뇨, 그리고 신부전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 질환들에 속해서 실적으로 다음 다뇨 증상을 보일 때 1차적으로 고려를 하게 돼서 진단도 많이 이루어지고 치료도 많이 이루어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다뇨 증상이 왜 있는지 사실은 조금 헤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진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환 외에 다음 다뇨를 볼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그 다음 다뇨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루에 키로당 100ml 이상의 물을 마시고 키로당 50ml 이상의 소변을 배출할 때 우리는 다음 다뇨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다뇨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앞서 일단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가 따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소변을 많이 봐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들은 이제 소변을 많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다음 다뇨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럼 왜 소변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건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변을 만들어내는 곳은 이제 콩팥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콩팥에서 여과를 해서 그게 소변으로 일단은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다뇨 증상을 보인다면 콩팥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콩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뇨 증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다뇨 증상을 볼 수 있는 거는 흔히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ADH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오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두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로 다뇨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콩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기능적 단위인 네프론, 즉 사구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신부전이나 아니면 급성신부전이 이에 해당하고요. 만성신부전, 급성신부전에서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농축이 잘 안 돼 다뇨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콩팥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안에 있는 그 수질과 겉에 있는 피질이 있는데 요 사이에 그 농도 구배가 달라지게 되면은 오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혈중의 나트륨 농도가 떨어진다거나 혈중의 요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럼 다뇨 증상을 볼 수 있는데, 호르몬 질환 중에서도 에디슨이라고 해서 부신 피질 기능 저하증에서는 저나트륨 혈증이 와서 소변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먹는 음식에서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비유엔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다뇨 증상을 2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들이 일단 다뇨 증상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세뇨관 쪽에 분자량이 큰 용질이 빠지지 못하면 그러면 삼투성으로 오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겠죠.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중에 포도당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은 삼투압이 올라가서 실적으로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삼투성 다뇨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만니톨이라는 이뇨제도 결국은 삼투성 이뇨제로서 같은 원리로 소변을 보게 하는 약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뇨제를 먹게 돼도 당연히 다뇨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콩팥의 기능과는 달리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한 거를 우리는 중심성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중심성 요붕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요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은 호르몬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는 경우를 말하고요. 중심성 요붕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특발성으로 원인 없이 특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 쪽을 부딪혔다, 외상에서 머리를 다쳤다거나 아니면 뇌하수체 쪽에 종양이 있어도 중심성 요붕증에 의해서 소변을 많이 보는 증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성 요붕증이라고 해서 일단 그 ADH 호르몬이 제대로 수용체에 달라붙지 못해서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ADH 항이뇨 호르몬은 잘 생성이 되는데 그게 수용체에 잘 붙지 못해서 결국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성 요붕증에 의한 다뇨가 가능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쿠싱, 우리가 알고 있는 쿠싱 질환이나
아니면 외인성으로 쿠싱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신장을 좀 손상시키는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감염 질환이나, 그리고 저칼슘 혈증, 저칼륨 혈증 등의 어떤 전해질이 불균형해지는 어떤 상황들도 다 신성 요붕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 요붕증은 원발성이 있고 속발성이 있는데, 이렇게 원발성인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열거해 드렸던 질환들이 결국은 2차적으로 신성 요붕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붕증은 신성 요붕증과 그리고 중심성 요붕증으로 크게 구분되고요. 그래서 이게 중심성 요붕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신성 요붕증에 의한 것인지, 신성 요붕증이 원발성에 의한 건지 속발성에 의한 건지를 잘 구별하고 진단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많이 마셔서 다뇨 증상이 따라오는 그런 질환도 있을 건데요. 이것을 사이코제닉 폴리딥시아라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 행동학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다음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간성 뇌증이 있게 되면은 일단 간이 안 좋으면 뇌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다음 증상을 또 볼 수 있고,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거나 아니면 위장 증상,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뇨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은 이처럼 종류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30개 이상의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개 질환들을 잘 분류하고 진단해 나가는 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서 대표적인 질환인 쿠싱, 당뇨, 그리고 신부전 외에도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반려동물을 케어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다음 다뇨라고 하는 어떤 증상에 대해서 대표적인 질환 이외에도 다른 질환들을 조금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모두 눌러주세요. 안녕!